제가 떡 외에 요걸 하다 보니까 뭐 수익성에는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으니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제가 좋은 이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안 한 건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고 잡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방앗간을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영희 방앗간의 김순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영희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는 영희입니다. 김순영의 네, 영희. 네. 그래서 영희 방앗간이구나. 네. 예전에는 저는 이제 방앗간 하면 제 친구도 방앗간을 했었거든요. 친구 집이 방앗간이었는데 네. 놀러 가면 항상 뭔가 어머님이 떡 같은 거 만들어 주시고 네네. 막 쌀 빻으시고 네. 미숫가루 같은 거 만드시고 네네. 막 그런 걸 하셨었어요. 예전에 방앗간은 그렇고 제가 오늘 대표님을 만나서도 대표님 그러면 어떤 떡 만드세요? 네. 라고 했잖아요. 네, 첫 질문에. 네. 근데 이제 막 이런 들기름 같은 거가 있길래 네. 이것도 짜시지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떡은 안 만드신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방앗간의 기능은 떡을 만든다는 것만 생각을 한 거죠. 고정관념. 떡방앗간. 네, 떡방앗간만 생각을 한 네. 거예요. 그렇다면 대표님은 어떤 방앗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곡물가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숫가루, 미숫가루, 뭐 서리태가루, 블랙푸드 이런 이제 곡물가루를 제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름, 참기름, 들기름 이 두 종류를 제가 제조를 하는데 들기름은 이제 제가 저온 압착만 했어요. 저온 압착만 하다가 들기름이 제가 방앗간을 하면서 느꼈던 게 들기름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면서 그러면 영양 파괴가 최소화되는 생들기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요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시를 할 거예요. 그 들기름이 몸에 좋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에 좋은 걸까요? 우리가 흔히 진짜 대부분이 아시고 계시는 게 이제 오메가3. 오메가3 함량이 풍부해서 우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고 네. 또 우리 아이들 뇌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일부러 우리 영양제 오메가3 드시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식품으로 드시다 보면 흡수도 좋고 그리고 영양제 성분도 훨씬 더 풍부하니까 이걸 드시면 좋은데 사실상 들기름을 그냥 드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쵸. 이게 호불호가 엄청 강하거든요. 저도 저온 압착은 그냥 생으로 먹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조리할 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생들기름을 제가 지금 하루에 3스푼씩 먹고 있어요. 저 먹고 나면 약간 이제 캐시마다 있잖아요. 이제 좋게 말해서 세심한 거고 예민한 스타일인데 이제 먹고 나서 이게 매스꺼움이 싫어가지고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생들기름은 제가 3스푼을 먹을 정도로 전혀 먹고 나서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 정도로 먹기에도 부담스럽지 않다. 예, 전혀 부담스럽지.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그 올리브유도 왜 네네. 먹으면 좋다고 네네. 하루에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마시면 좋다고 네. 해서 제가 먹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한두 번은 먹겠는데 너무 약간 니글니글한 느낌이 있었는데 들기름은 어떤지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방앗간 하면 떡 생각하는데 왜 떡은 안 하셨어요? 저희 친정 언니가 30년 지금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30년 이상 운영하면서 언니가 처음부터 떡을 했었어요. 잘 되고 있고 지금. 근데 이제 떡은 수익성은 좋아요. 근데 너무 힘들다고 이제 동생이니까 네 그 나이에 떡은 하지 말아라. 이제 돈도 좋지만 몸 다 상한다 해서 저도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언니 말을 무조건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떡 외에 요걸 하다 보니까 뭐 수익성에는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으니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제가 좋은 이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안 한 건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선택과 집중이니까 네네. 떡에 집중하다 보면 얘가 소홀해질 거고 네. 여기에 집중하면 떡을 빼도 상관은 없을 것 네네네.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 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떡집을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그분들의 일과를 한번 봤더니 막 네. 새벽 4시에 네네. 일어나셔가지고 정말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내일이 아닌 것 같다. 네. 그냥 떡집에서 사 먹어야겠다라고 네. 이제 마무리 지었던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네, 방앗간에서 지금 이 여러 가지 떡 이외의 제품들 만들고 계신데 네. 방앗간에서 추천하는 제품 2가지가 혹시 있으세요? 일단 제가 들고 온 생들기름 요거는 사실상 우리가 온라인에도 판매
판매를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생들기름을 짜는 거가 뭐 수요도 그렇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또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생들기름을 출시하기 1년 전부터 제가 농가에 산청이 진정이라 했잖아요. 산청이 진정이고 고향이 함양이에요. 산청에서 참깨를 제가 구입하고 함양 고향에서 들깨를 구입하는데 1년 전부터 농가에 나는 당신 것만 쓸 거야 하고 계속 얘기했던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요번에 이제 햇들깨를 가져와 갖고 첫 이제 얘를 제조를 했는데 제가 그 원물부터 준비해서 모든 과정을 진짜 1년 동안 준비한 거거든요. 제품 하나 나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그 과정까지는 생각 못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을 찾고 특히 방앗간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중국산 많이 과에 쓰죠. 또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방앗간을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뢰를 주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 제품 요거는 영양 파괴가 최소화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들기름 뭐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그리고 저희들 블랙푸드라고 검정 미숫가루가 있어요. 이제 검은 깨가 사실상 국내산을 구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르신들이 요즘은 많이 농사를 안 지으시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은 돈이 안 된다고 또 그런 농사를 안 지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제가 처음 방앗간을 시작하면서 국내산은 이제 산청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제가 국내산을 고집하거든요. 국내산이 그 수입과 다른 거는 이제 맛이나 또 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제가 또 블랙푸드에 검은깨를 아끼지 않아요. 블랙푸드라고 하면 검은 깨랑 검은 콩 이런 서리태. 검은깨, 서리태, 검은 쌀이 들어갔는데 검은깨가 좀 많이 들어가요. 예. 그걸 그러면 갈아가 미숫가루처럼 이렇게. 네네, 미숫가루예요. 그렇게 먹는 네네네. 거예요. 까만색이긴 해요. 그러면 100% 국내산. 100% 국내산 만나기 힘든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네. 힘들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산 너무 좋은데 이게 금액이 사실 몇 배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데 네네. 건강 생각하면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 참 딜레마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 딜레마를 저도 몸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기름, 들기름 팔 때는 중국산을 많이 거네요. 수입을 많이 거네요. 수입을 많이 거나는 이유가 사실상 국내산은 이제 원물 구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국내산을 꼭 고집할 거야 하시는 분 아니라면 수입도 제가 깨를 특급을 쓰기 때문에 이거 드셔보세요. 일단 드셔보시고 사실 식품은 호불호가 다 있잖아요. 자기 입맛이라는 게 있으니까 드셔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블랙푸드는 제가 국내산만 고집하는 이유가 사실상 이제 환자분들을 제가 판매를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제가 이걸 고집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게 환자분들이 정말 믿고 아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고집해야겠구나. 저도 이제 오빠를 좀 빨리 보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픈 사람한테는 얼마나 신뢰가 중요한지를 제가 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고집하다 보니까 생들기름하고 블랙푸드는 제가 자신 있게 정말 자신 있게 권하는 제품입니다. 네네네. 아유 진심이 느껴지는 제품들입니다. 알고 접스 시청자분들께 알려주면 좋을 인생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살짝 풀어주실까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소심하고 좀 부끄러움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처음 어류 매장 할 때는 제 선택이 아니었거든요. 시키니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소비자도 무서워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방앗간은 온전히 주도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격이 얼마나 변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새로운 걸 도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요. 진짜 부끄럼 많고 해서 못해서 우울증까지 겪었잖아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겠구나. 물론 가정은 필요하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꿈이 없더라도 뭔가에 도전하다 보면 확장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못할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라도 소소한 뭔가라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해보면 결과는 좋게 나오든 뭐 나쁘게 나오든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과정이 있어야만 결과가 주어지는 거니까 일단 무조건 행동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실 거예요. 네. 사실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이가 뭐 이런 얘기 말씀 네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나이는
부차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나이- 50에 시작했거든요. 오, 네. 50에. 야, 네. 우리 보통 50대면 이제 좀, 아휴, 좀 쉬어야지. 막 이런 네. 생각하는데. 네. 근데 50에 방앗간을 시작했으면 이제 대표님은 60에는 또 뭘 다른 걸 할지 모르거든요. 꿈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이제 되게 하고잡이여가지고 알고잡스 채널이 하고잡스가 될 뻔했거든요. 하고잡스라고 할까, 알고잡스라고 할까 하다가 이제 알고잡스로 네. 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네. 10년 단위로 요즘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방앗간 대표님이 60에는 어떤 대표님으로 또 만나게 될지 되게 네. 기대가 되네요. 네. 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브랜드를 선도하는 네. 영희 방앗간의 김순현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방앗간을 예전 방앗간으로만 생각했던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했고요. 요즘 방앗간도 굉장히 트렌디하게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꿈이 있다면 도전해보는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네,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